안녕하세요. 대중심리 인지 지도와 프로젝트 수용성 탐구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팀 라이브의 발표자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발표를 맡은 최지민입니다. 여러분, 학교나 뉴스에서 정말 좋은 공익 캠페인이나 친환경 정책 같은 걸 소개해줄 때 처음부터 와, 나 저거 진짜 열심히 참여해야지 하고 마음이 움직이던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또 시작이네? 교과서 같은 얘기 지루하다며 그냥 넘겨버리기 일쑤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라도 대중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 그러니까 귀찮음이나 거부감을 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프팀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친근하게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을까? 저희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밸런스 게임, 가상 시나리오라는 재미있는 장치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결과를 재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왜 이 탐구를 시작했고 어떤 가설을 세웠는지 말씀드린 다음 실제로 진행한 1, 2차 설문조사 데이터를 비교해 드릴게요. 이어서 대중의 마음속을 지도로 그려본 대중심리 인지 지도와 저희가 만든 인식 등급 판정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린 후 이번 탐구의 최종 결론과 앞으로의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세운 가설과 탐구 동기입니다. 기존의 많은 설문조사나 정보 전달 방식은 단순한 지식을 나열하거나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아니다까지 보는 딱딱한 5점 척도 형태가 많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참여자를 금방 지루하게 만들고 피로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문하는 방식을 재밌게 바꾸면 대중이 프로젝트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도 향상을 위한 밸런스 게임입니다. 둘 중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하는 양자택일형 문장을 넣어서 참여자가 깊게 고민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지적 부담을 확 낮췄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 질문입니다. 그냥 정보를 설명한 게 아니라 만약에 라면 어떨까 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상 질문을 던져 참여자가 스스로 상황에 몰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깔끔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하나의 논의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호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가설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대중을 대상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직접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1차 설문조사에는 총 51명의 대중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때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인 플러그인 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측정을 해보니 인지도는 평균 3.0점, 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3.2점이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일반 대중이 가진 기초적인 인식 수준을 확인한 셈이죠.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보완한 심리적 장치들을 듬뿍 담아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차는 끝까지 집중해서 답해야 하는 방식이라 총 10명의 참여자가 완주해 주셨는데요. 놀랍게도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점수가 평균 3.6점으로 1차 때보다 무려 0.6점이나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평가인 4점과 5점을 준 비율이 60%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있는 그래프와 대중들의 생생한 한 줄의 피드백을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1차 때는 조금 귀찮아던 대중들이 2차 조사에서는 처음엔 그냥 귀찮은 설문인 줄 알았는데 질문들이 꽤 재밌어서 집중하게 됐다.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유익한 활동이었다. 같은 정성 어린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문 방식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강력한 증명서입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중의 마음이 어떻게 열리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대중심리인지 시각화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대중의 심리는 크게 세 단계의 구간을 지나며 변화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최적 수용 구간, 즉 마음을 여는 단계입니다. 무겁고 진지한 환경 대신 가벼운 밸런스 게임을 먼저 던져서 대중이 느낀 심리적 방어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우회 바람길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본격적으로 만약에로 시작하는 시나리오 질문을 던졌습니다. 논리적으로 억지 설득을 하는 대신 스스로 상상하게 만들었더니 대중들 사이에서 강한 심리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건 세상을 구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엄청난 피드백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감 형성 구간입니다. 1차에서 2차로 조사가 이어지며 대중은 단순히 설문에 답한 사람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서포터이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지도가 3.0점에서 3.6점으로 오른 것은 올바른 소통을 통해 대중의 거부감을 성공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만든 설문지는 기존 방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을까요? 문항 배치와 자극 간격을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을 만들 때는 참여자가 지루해지는 피로도를 꼭 계산해야 합니다. 저희는 설문 맨 앞에 아이스 브레이킹 문항을 두어 시작 장벽을 최소화했고 중간에 참여자가 지루해질 만한 타이밍에 딱 맞춰서 상상력 자극 문항을 배치해 몰입도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문항 간의 호흡을 조절하는 적정 자극 간격 설계를 통해 피로도를 낮춘 것이 2차 조사의 높은 완주율을 이끌어낸 비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존의 일방적 정보 전달 방식은 단순한 나열이라 지루하고 사람들을 이탈하게 만들지만 저희 라이프 팀이 시도한 오른쪽의 통합 교차 설문 방식은 밸런스 게임과 가상 질문을 유기적으로 섞어서 대중의 진정성 있는 응답과 태도 변화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는 이번 탐구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장점과 불안점도 냉정하게 짚어봤습니다. 장점으로는 대중 친화적인 참여 방식을 통해 거부감을 최소화했다는 점, 그리고 수용도가 올라가는 과정을 데이터로 명확히 입증해 대중과의 장기적 유대감을 상정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보완해야 할 점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1차 때 51명에 비해 2차 완주자가 1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수별 참여 인원수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고도화된 표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중들이 남겨준 소중한 주관식 답변들을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정밀한 분석 지표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의 핵심 결과물인 인식 등급 판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탐구할 때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식이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중이 설문에 참여하면서 보인 반응 속도, 문항 간의 호흡, 그리고 긍정평가 점수 등을 종합하여 대중이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단계를 나누는 판정 기준을 설계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앞으로 어떤 사회적 프로젝트나 공익 캠페인을 진행할 때 현재 우리의 사회의 대중이 방어적인 태도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과학적인 등급으로 판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발표할 최종 결론입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저희 라이프팀은 설문지라는 작은 도구 안에서도 재미있는 질문과 심리적인 문항 배치를 통해 대중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설문 대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용한 결과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3.0점에서
3.6점으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통계학적인 실제 설문 데이터와 대중의 언어를 분석하는 바이브 코딩을 결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나열하는 지루한 조사를 넘어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융합형 사회 탐구 모델을 고등학생의 시선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나은 사회적 소통과 공감을 꿈꾸는 팀 와이프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